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어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들으신 것처럼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씨의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유권자의 선택, 몫이 될 텐데요.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김건희 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혹시 언제 한다고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정확한 이 시간은 네. 어저께 속보를 보고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 뭐 선대위 안에서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 또는 뭐 굳이 필요 없다 이런 논쟁들이 사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선대위의 결정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네.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겠노라고 아주 강력한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분을 결국 후보님을 설득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설득한 것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반대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먼저 사과를 하셨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당신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굳이 이제 아내를 저렇게 이제 사실 언론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예. 네. 고개를 계속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이 좀 이렇게 남 앞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인데 저런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만 저는 짐작을 할 뿐 사실은 이제 뭐 윤 후보의 어떤 뭐 의견이 상당 부분 지금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윤 후보님께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 결혼 전에 정말 오랫동안에 이제 뭐 이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력 허위 경력도 있고 이제 과장된 경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이상을 이제 본인이 냈던 서류. 사실 저도 이력서를 여러 군데 내는데요. 네. 이력서가 꼭 한 양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10년 전 이력서는 지금 이력서하고 굉장히 달라요. 예.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무슨 서류부터 이제 다 찾아내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이제 사과가 그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예. 14장짜리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결과도 함께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마 기자분들이 오늘 기사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형식과 내용 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형식은 약 7분 정도 네네. 사과문을 읽어내리는 과정이 네, 있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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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기자들 일문일답을 안 받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저 같으면 사실은 이제 언론 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네. 경험도 많고 카메라를 들이대도 그렇게 긴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이분은 생전 처음 지금 카메라 앞에 쓰신 겁니다. 저 모습이. 그리고는 이제 뭐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분에게 주어졌던 이제 혐의가 뭐냐면 네. 물론 뭐 이 문서와 연관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년 이상 동안 사실은 줄리라는 밑도 끝도 없는 뭐 어떤 뭐 그 적절하지 않은 그런 이제 행위로 비난을 받았었던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예. 이유 없는 손가락질을 사실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억울하기도 하고 방어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문서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읽어야 되겠다. 그래야 평정심을 그나마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예. 아마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읽어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14장짜리 그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문서인데 뭐 어느 몇 년에 어느 날에 무슨 기관에 제출했던 서류가 이리저리 하여 어떻게 허위로 이제 되고 예. 어떤 부분은 과장이 된 것인지 11건 중에 뭐 7건 정도가 이제 그런 해당 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이제 질의응답을 가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사과문이라는 게 본인이 직접 쓰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사과문을 봤는데 예. 사자성어 한 개가 없는 사과문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저는 미사여구가 없어요 사과문에. 예. 그러니까 진짜 뭔가 이 그
누구에 의해서 대필이 돼서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언론 앞에 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사과문 같았으면은 네. 사과문의 내용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솔직한 자기 자신의 이제 변이다 보니까 예. 제3자가 보기에는 이게 전형적이지가 않다. 사과문 치고는 지금 쟁점이 되는 사안과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이거 좀 어긋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이분이 이제 생전 처음으로 저렇게 사과를 하시는데 사과하는 대상이 사실은 지금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결혼한 기간이 8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일어난 이 많은 일들은 결혼 전에 대부분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사실은 뭐 과거에 대하여 다 정직하게 얘기하지만은 못한 미안함.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이 사과문의 앞쪽 부분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부적절하다고 마구 비난을 하시는데 제가 느낄 때는 제가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남편한테 어떤 뭐 얘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탄로가 나면은 예. 일단 사과문의 스토리가 남편에 대한 미안함부터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솔직 담백하게 저는 썼다. 꾸미려고 하는 시도조차 없었던 사과문이다. 전 그렇게 보입니다. 네. 공동선대위원장이다 보니까 네. 김건희 씨에 대한 옹호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보호에 나서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이제 잘못한 본인 네. 스스로도 잘 보이려고 좀 부풀린 측면도 있고 잘못 네, 기록한 네, 것도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나중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14페이지짜리에 14페이지. 자세히 적었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네. 한 11가지 의혹 중에 7가지 의혹을 일단 허위, 과장, 부풀렸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네, 인정한 꼴이 됐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을까요? 예의라고 얘기하시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몇 년도 예, 예. 어떤 건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잘못 적었다. 또 몇 년도 어떤 건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은 뭐 2급 무슨 뭐 전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냥 강의라고 적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사실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분은 사실은 그와 같은 이제 낱낱이 나열을 하기에 이게 이제 뭐 너무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셨는데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온 국민한테 사실은 왕따 당하는 심정이었을 거고요. 마녀 사냥 당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카메라를 들고 마구 쫓아오는 기자들까지 결국은 쥐머리 영상이 사실 실존하잖아요. 예. 만약에 그 정도로 이제 몰아붙이면은 누구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여유 있는 대응을 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과문과 연관해서는 제가 사실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교도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수용자들이 사과문을 쓰거든요. 재판 시에 예. 뭐 한 사람이 수백 건 쓰는 매일매일 사과문을 쓰는 그러한 수용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재판 시에 사실 이 진정성에 대해서 요즘은 확인을 합니다. 무슨 뭐 사건 이제 어떤 전문가 참여를 하면 사과문까지 다 보내주시는 판사님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그 사과문의 내용이 대필한 건지 아니면 진정성 있게 정말 뭐 직설적으로 본인이 쓴 건지 이런 것 네. 정도는 감별할 수 본인이 있는데요. 썼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직설적으로 쓴 사과문은 사실 본인이 쓰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예. 네. 전혀 선대위나 이런 다른 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썼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겁니까? 뭐 확인을 제가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뭐 누가 썼나요 하고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예, 할 수도 예, 없는 노릇인데 제가 보기에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그 유산하는 경험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과문 안에는 정말 자기밖에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중간에 보면은 차라리 없어지고 싶었다였나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습니다. 누가 선대위에 사실은 후보 부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으신 양반인데 대피를 시키는 부하 직원이 후보 부인이 없어지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사과문 안에다가
과연 밑에 사람이 넣을 수 있을까요? 예.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랬다가는 목이 잘릴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은 사실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내용 아니고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뭐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네, 알고 충분히 계시죠? 뭐 이해는 예, 됩니다. 예. 네. 진전성이 없어 보인다. 뭐 남편에게 사과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일단 평가는 국민께 맡겨드린 게 도리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사실 이재명 지사님도 사과를 하셨잖아요. 예. 아드님의 이제 도박과 성매매 의혹, 뭐 어떤 의혹이 나오자마자 그날로 아마 인스턴트하게 사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사과문에 비하여 그때는 이제 종이도 없었고 사실관계도 확인 안 했고 나는 이제 의혹이 있을 뿐 성매매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들이 안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과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한 사과에 비하여 지금 거의 열흘 넘게 자신의 과거를 낱낱이 다 확인해가지고 14장짜리 사과 뭐 사실관계에 대한 문서까지 첨부한 이 사과문은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간 건 틀림이 없다. 이재명 후보의 즉각적인 그 다음 날 바로 사과한 것보다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보인다. 이런 제가 볼 때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파장 커지니까 떠밀리듯이 사과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씀은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 타이밍이 적절한 타이밍이냐, 네. 저도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늦었다는 생각 드십니까? 네, 하고 예.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뭐 이재명 후보처럼 인스턴트하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본인이 나와가지고 그럼 뭘 잘못했는데라고 물어봤을 때 뭐 몇 년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라는 사실조차 말할 수 없는 상태로 그런 카메라 세례를 받으면서 사과하는 게 옳았겠느냐? 예. 전 그건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마 사실관계 다 확인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네. 과연 이번 대국민 사과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민들이 이번 사과를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디 부족한 이제 그 뭐 저 후보 부인 입장에서 뭐 예. 저분도 이제 여성이기도 하겠거니와 저렇게 남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나마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여삐 봐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안 그랬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게나마 뭐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낱낱이 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노여워 마시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홍준표 의원은 국민적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이런 보실 수도 평가가 있습니다. 당내에서 있나 봐요. 예.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는 또 일부 뭐 내용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후에 또 무슨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법적 소송이 진행되든 말든 간에 예. 일단은 본인은 자신의 입장을 지금 저렇게라도 피력을 하고 싶다고 스스로 네. 결정을 한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밖에 이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니다, 나서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 나서고 싶은 성격인 외향적인 사람은 저렇게 시선을 단 한 번도 고개를 쳐드는 일을 하지 못했잖아요. 저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선이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 있고 목소리도 사실 그 뭐 아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저렇게 읽어 나가는 것은 정말 심정적으로 저 네. 이제 사죄가 얼만큼 무거운 일인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건희 씨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대선 전까지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또 선대위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은 이제 활동을 하기 싫다고 애당초에 얘기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저런 이제 어떤 과정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좀 나서고 싶지 않다. 카메라 세례를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오래 하는 여성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굳이 그럴 거 없다. 예. 뭐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본인이 할 이제 어떤 역할은 수행하는 게 맞겠다. 뭐 후보 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회 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사과와 연관돼서 안 할 이유는 사실 뭐가 있는지 예. 저는 그 대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로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와 꼭 같이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네, 후보자 부인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좀 실태도 좀 알아볼 그런 이제 의도로 여러 가지 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해야만 한다고 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그것 역시도 사실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차후에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네. 아마 뭐 좀 늦게라도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대위 회의 얘기 잠깐 할게요. 오늘 아침 혹시 선대위 회의 아, 계셨나요? 저는 저 그 정강 연설하더라도 못 그러셨구나. 봤습니다. 예. 네. 아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 활동을 지금 선대위 밖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 네. 예. 그런데 선대위원장으로서 안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거의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지금 선대위 구성원들 중에 지금 이제 대표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없는 분들이 누가 계시겠어요. 네. 그냥 좀 힘들어도 같이 선대위에서 좀 협력을 해서 갈등도 좀 해소를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틀림없이 있고요. 예. 아마도 그 김종인 위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세대는 예. 사실은 선대위 활동을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SNS 활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은 계속 SNS를 통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것이 선대위에 도움이 되든 도움이 되지 않든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최근 이준석 대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저는 있다. 예. 이제 겨우 어떻게 보면은 직접 대화가 가능하게 오해를 상당히 푼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로서 지금 지속적으로 선대위 안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의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의논을 자세히 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대표님이 계셨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좀 충돌 아닌 충돌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네, 바로 네. 또 네. SNS로 이준석 대표가 재혼하는 게 뭐 어떠냐,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또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네, 이 보셨어요? 민주주의 논쟁은 갔다가 왔다가 뭐 계속 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평론을 하는 식으로 문제는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라고. 뭐 예. 뉴스로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이 SNS에 올린 글을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다 이러고서는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계속 그게 확대 재생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역할이니까요. 예. 언론의 역할이 제가 느낄 때 약간 이게 좀 기울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사실은 굉장히 그 비판적인 이제 기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기사들을 읽으면 윤 후보께서 서운해 하실 만하지 않을까요? 예, 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는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 영입 인사 중 가장 책임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예. 저는 원래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자질을 이제서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 이준석 이런 대표하고 좀 자주 연락하십니까? SNS를 이제서야 하기 시작한 이런 관계이고요. 예. 이제는 뭐 서로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도 혹시 SNS를 보내셨나요? 아니요, 뭐 그런 건 그렇게 아니고. 친구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파트너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일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